이쁜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밤, 칠복은 마을 뒷산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달려간 소나무 숲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밭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피 칠갑이 된 아기가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였고 주변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거대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칠복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들어 올리자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보름달빛 아래 드러난 아기의 눈동자는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범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기는 까만 눈동자로 돌아와 칠복을 향해 방긋 웃었습니다. 칠복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의 등에 새겨진 범의 문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무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어야 갈증이 풀린다는 범의 살기를 타고난 아이가 지금 내 품 안에서 잠들어 있구나. 무진을 거둔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마을에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밤마다 가축들이 목이 찢긴 채 발견되었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으며 저주받은 것을 집에 들였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보름달 밤 칠복은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무진이 요람에서 기어나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서너 마리의 들개들이 무진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눈은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짐승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 아이를 산에 버리라 요구하였으나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김부자의 소 3마리가 목이 찢기고 살점이 뜯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칠복은 무진의 입가에 묻은 붉은 자국을 보며 떨렸으나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양의 좌의정 김대감은 60을 넘긴 나이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권력과 재물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한 김대감은 무당 홍보살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홍보살은 김대감의 관상을 보더니 수명이 이미 다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황금백냥을 내밀자 홍보살은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범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의 심장을 드시면 수명이 30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범은 불로불사의 기운을 지녔다 전해지니 그 아이의 심장을 날 것으로 드시면 그 힘이 옮겨갈 것입니다. 김대감은 즉시 전국 8도의 밀정들을 풀어 그러한 아이를 찾게 하였습니다. 한 달 뒤 경상도의 어느 마을에서 갓난아기를 주워온 뒤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은 직접 그 마을로 향하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칠복과 무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재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무진은 9살이 되었습니다. 무진은 5살 때부터 산짐승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까치의 지적임으로 날씨를 예측하였으며 늑대의 울음으로 사냥터를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마을 부잣집 도련님 서기와 무리들이 무진을 둘러싸고 놀려댔습니다. 귀신 자식아, 내 어미는 범한테 잡아먹혔다며? 서기가 무진의 가슴을 밀치자 무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변하며 서기를 응시하였습니다. 서기는 갑자기 숨이 막혀 쓰러졌고 입에서 거품을 물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칠복은 이 일로 서기네 집에 사죄하였고 무진을 데리고
산속 오두막으로 들어가 살기로 하였습니다. 산속에서 무진은 짐승들과 대화하며 자유롭게 지냈으나 점점 인간 세상과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 물었습니다. 무진아, 너는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무진은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산속 오두막에 화려한 옷을 입은 광군들이 나타났고 가마를 탄 김대감이 무진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김대감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찾던 범의 기운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대감은 무진을 강제로 데려가지 않고 교활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칠복에게 금은보화를 약속하며 무진을 한양 저택으로 데려가 교육시키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무진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칠복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화려하고 넓었으나 무진은 김대감의 눈빛 속에 숨겨진 탐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무진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총애를 받는 첫 매양을 무진의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매양은 20대 중반의 천하절색이었습니다. 버들잎 같은 눈매와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매양은 저택의 모든 남자들이 흠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매양이 무진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이 몸은 매양이라 하옵니다. 무진은 매양의 아름다움보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과 분노를 알아챘습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자신처럼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무진은 정원을 거닐다가 연못가에서 흐느끼는 매양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매양, 무엇이 그리 슬프시오? 매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남쪽 고을의 양반가 딸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저를 보고 첩으로 삼겠다 하였고 아버지가 거절하자 영모를 꾸몄다는 거짓 죄를 씌웠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끝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들어 세상을 떠나셨으며 어린 남동생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저 늙은이에게 복수하겠다 결심하였습니다. 무진이 매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양, 당신도 나와 같구려. 복수의 불길을 품고 사는 자. 매양이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김대감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도련님의 심장을 꺼내 먹으려 한다는 것을요. 무진의 눈이 황금빛으로 변하였으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편이로구려. 나와 함께 저 늙은이를 무너뜨릴 수 있겠소? 매양이 대답하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연못가에서 두 사람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매양과 무진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매양은 무진의 목욕을 도왔습니다. 김대감이 무진의 등에 있다는 범의 문신을 확인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양이 무진의 옷을 벗기자 등에 새겨진 붉은 범의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촛불 아래 그 무늬는 살아있는 범처럼 보였고 매양의 손가락이 떨리며 무진의 등을 따라 훑어내렸습니다. 무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매양이 물을 적신 수건으로 무진의 어깨와 등을 문지르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매양은 무진의 머리를 빗질해 주었습니다. 매양이 무진의 귀 뒤로 손을 가져가 머리카락을 넘기는 순간 무진이 매양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무진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매양,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매양이 대답하였습니다. 도련님은 저와 같은 상처를 지닌 분이십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진이 손을 들어 매양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져 섰습니다. 김대감의 신복 황주사가 들어와 대감이 무진을 찾는다 전하였습니다. 김대감은 무진이 진짜로 범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인지 확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택 뒤편 지하 감옥에 굶주린 늑대 5마리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김대감이 말하였습니다. 무진아, 내가 진정 범의 기운을 타고났다면 저 늑대 우리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매양은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무진은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무진이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무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오자 늑대들이 하나둘씩 무진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진은 가장 큰 늑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고 늑대는 순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대감과 병사들은 경악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무진은 상처 하나 없이 우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속으로 환희에 찼습니다. 무진이 진짜로 범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임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무진의 심장을 꺼내 먹으면 자신의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늑대 시험을 통과한 후 김대감은 무진을 더욱 가까이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처럼 아끼는 척하였으나 그 눈빛에는 언제나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매양이 무진의 방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김대감이 곧 거사를 치를 것입니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언제쯤이요? 매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입니다. 김대감이 무당 홍보살에게 물으니 보름달 아래서 도련님의 심장을 꺼내야 가장 강한 기운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답니다. 무진의 눈이 황금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겠소. 매양이 무진의 손을 꼭 쥐며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이곳을 나가지 않으면 도련님의 심장이 도련해질 것입니다. 함께 도망치시지요.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겠소. 저 늙은이가 내게 한 짓을 나 역시 저자에게 돌려주겠소. 두 사람 사이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기운이 흘렀고 매양은 무진의 결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김대감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대감은 무진의 길을 꺾기 위해 칠복을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진이 칠복을 보자 반가워 달려갔으나 김대감이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무진아, 내 아비라는 자가 너를 팔아먹고 돈을 챙겨 달아났다는구나. 칠복이 황급히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병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를 곤장으로 다스려라. 병사들이 칠복을 끌고 가 매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김대감은 무진을 붙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완전히 복종한다면 저자를 살려주마. 칠복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무진의 눈이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택 전체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매양이 무진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칠복을 지하 감옥에 가두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매양에게 맹세하였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소. 저 늙은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소. 김대감은 보름달이 뜨는 밤을 기다리며 점점 더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대감이 술에 취해 매양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피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 허허. 매양은 놀라움을 숨기고 더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대감이 말하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젊은 시절 지방 순찰을 돌 때였지. 한 여인을 범하였는데 그 여인이 산속으로 도망쳤다네. 훗날 그 여인이 범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지. 하지만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줄은 몰랐네. 매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진 도령님은? 김대감이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내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놈이야.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나? 그놈의 심장을 먹으면 내 수명이 늘어날 테니 말이야. 매양은 그날 밤 무진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무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바로 자신의 친부였다는 사실에 깊은 혐오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진의 눈에는 더욱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더욱 확실한 이유가 생겼소. 저자는 반드시 멸해야 하오.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 김대감은 무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무진아, 그동안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을 용서하거라. 오늘부터 너는 진정한 내 제자이니라. 화려한 상이 차려지고 귀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매양이 술잔을 따르며 무진 곁에 앉았습니다. 김대감이 무진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이 술을 마시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꾸나. 무진이 술잔을 들려는 순간 매양이 무진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시지 마세요, 도련님. 그리고 매양은 갑자기 비틀거리며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둔 빗으로 자신의 팔을 긋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매양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저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김대감이 황급히 의원을 부르는 사이 무진은 술잔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잠시 후 매양이 무진의 방에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그 술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을 기절시켜 심장을 꺼낼 준비였습니다. 무진이 매양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매양. 당신이 아니었다면 위험할 뻔하였소. 매양이 독이 든 술을 막아낸 후 김대감은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병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무진의 방을 포위하고 놈을 잡아오너라. 매양이 황급히 무진의 방으로 달려와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관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숨으셔야 합니다. 매양은 무진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매양의 방 안쪽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고 서로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밖에서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양의 처소도 수색하라. 매양이 무진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무진은 어둠 속에서 매양의 떨리는 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양이 무진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도련님. 병사들이 방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비밀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병사들이 물러가자 매양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진이 매양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매양, 당신은 내게 목숨의 은인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진을 찾지 못한 김대감은 광기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은 얼굴을 쓰다듬던 김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무진을 당장 찾아내라. 내일 모레가 보름달이다. 그때를 놓치면 내 수명을 늘릴 기회가 없다. 김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진이라는 아이는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귀입니다. 그 아이를 찾아 처단하지 않으면 이 고을 전체가 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무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대감은 지하 감옥에 갇힌 칠복을 끌어내어 마을 광장에 세웠습니다. 이 늙은이는 식인귀를 키운 죄인이다. 무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자를 먼저 처형하겠다. 칠복이 외쳤습니다. 무진아,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무진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김대감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말입니다. 매양이 무진을 말렸으나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하오. 아버지를 구하고 저 악마를 무너뜨려야 하오. 무진의 눈이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김대감이 외쳤습니다. 오늘 밤 식인귀 무진을 처단하여 이 고을의 평화를 되찾겠노라. 그때 군중 사이로 무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소.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김대감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저놈을 제단에 올려라. 병사들이 무진을 붙잡아 제단 위에 묶었습니다. 칠복이 울부짖었습니다. 무진아. 김대감이 제단 앞에 서며 날카로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내 놈의 심장을 꺼내 내 것으로 만들겠다. 칼날이 무진의 가슴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 군중 사이에서 매양이 튀어나왔습니다. 매양은 번개같이 제단 위로 뛰어올라 김대감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으악! 김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매양이 외쳤습니다. 이 악마야. 내 가족을 죽인 죗값을 받거라.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매양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무진의 눈이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무진의 외침과 함께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쳤고 저택을 지키던 석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랑이 형상의 바위들이 생명을 얻어 움직이며 광군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괴물이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나 석상들은 그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렸습니다. 무진이 제단의 밧줄을 끊고 일어서자 그의 등에 새겨진 범의 문신이 불타오르듯 빛났습니다. 김대감이 등에 비수가 꽂힌 채 무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 내 놈이 이런 힘을. 무진이 천천히 김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야 두려운가? 칠복이 쓰러진 채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던 칠복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매양이 무진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무진은 김대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석상들이 저택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하였고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김대감의 화려한 저택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였습니다. 무진의 황금빛 눈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죽어가는 김대감이 피를 토하며 무진을 보고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허허, 내 놈이 아무리 날 죽여도 넌 결국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자다. 무진이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소리요? 김대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하였습니다. 내 어미를 내가 범했다.
넌 내 아들이야. 내 더러운 피가 내 몸속에 흐른다. 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하지만 김대감은 계속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 어미는 내게서 도망쳐 산속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결국 범에게 물려 죽었어. 넌 그 범과 내 피를 함께 받은 괴물이야. 김대감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무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무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혐오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양이 무진을 끌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그따위 말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도련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소. 그때 칠복이 다가와 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진아, 내가 누구의 핏줄이든 너는 내 아들이다. 칠복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거대한 범의 형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저택에서 매양은 무진의 손을 꼭 잡고 달렸습니다. 도련님, 어서 가셔야 합니다. 뒤에서는 무너지는 건물의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무진은 멍한 표정으로 매양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김대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괴물의 아들. 매양이 무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사람은 저택의 뒷문을 빠져나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광군들의 추격 소리가 들려왔으나 무진은 짐승들을 불러 그들을 막았습니다. 늑대들과 멧돼지들이 나타나 광군들을 공격하였고 두 사람은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밤새 달린 두 사람은 깊은 계곡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매양이 무진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우리가 갈 곳은? 무진이 대답하였습니다. 인간의 세상이 아닌 곳이겠지요. 매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저택이 완전히 무너지며 거대한 화염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무진과 매양은 작은 샘터를 발견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무진은 물을 마시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눈은 여전히 희미하게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진아. 무진이 돌아보자 죽은 줄 알았던 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진이 달려가려 하였으나 매양이 무진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저것을 보십시오. 매양이 가리킨 곳에는 칠복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거대한 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칠복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무진아, 이제 내게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 백호였단다. 무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복이 계속 말하였습니다. 내 어미가 김대감에게 범해지고 산으로 도망쳤을 때 내가 네 어미를 구했다. 하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지. 네 어미는 너를 낳고 숨을 거두었고 나는 너를 키우기로 결심하였단다.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칠복이 무진을 끌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인간과 신령의 기운을 함께 받은 특별한 존재다, 무진아. 칠복은 무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어미는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비록 김대감에게 짓밟혔지만 끝까지 너를 지키려 하였다. 나는 네 어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너를 키웠단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안의 범의 기운은? 칠복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 심어준 힘이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도록 말이다. 칠복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무진아, 너는 이제 이 산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라. 무진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칠복은 환한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매양과 함께 깊은 산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무진과 매양에 대한 전설이 퍼져나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낳고 범의 자비가 키운 아이가 산속의 왕이 되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산을 넘을 때마다 그들을 심판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산에 들어갈 때마다 조심하였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결코 산을 무사히 넘지 못하였습니다. 무진과 매양은 인간의 법도가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살아갔습니다.